그럼 문제는요 32번부터 38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의 적법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적법성이죠. 적법성은 먼저요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져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요. 그럼 임의 규정은 뭐냐?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 규정은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뭐겠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관계 있는 규정 이렇게요. 강행 규정은 주로 물권법에 있고요. 이런 주로 채권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나중에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주에서 강행 법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이것이 물권인지 채권인지를 빨리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임의로 봐. 알겠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권에 관한 지상권이다 그러면 뭐죠?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일단 그렇게 보란 말이죠. 모르면은요. 그래서 일단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눈다? 효력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요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요. 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은 우리 민법상의 구별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법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여기 효력이죠. 이 효력 규정하고 단속이 이렇게 있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공법상으로는 뭐를 해요? 처벌을 해요. 여기서 단속 규정을 위반하죠. 위반하면 공법상으로는 뭐를 한다? 공법상으로는 당연히 처벌하죠. 알겠죠? 처벌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위반하죠. 그럼 사법상으로 어떻게 사법이요? 사법상으로는 여기서 무효가 돼요. 여기는요 사법상으로는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구별하는 것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말할 때 판례가 말할 때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요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과 단속이 있는데 왜 강행법규는 자꾸 무효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판례가 말할 때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을 강행부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가 얘기할 때는. 됐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뭐가 또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럼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그랬죠.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있느냐, 103조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 말이죠. 103조하고 관계가 있으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있고 여기는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세트라고 그랬죠. 103조에 위반되면은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뭐를 못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것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건데요. 그럼 여기서 짚으신 게 뭐가 있죠? 명의신탁이요.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죠. 그런데 103조 위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103조 위반이 있죠. 103조 위반은 뭐가 있어요? 첩계약이요.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죠. 첩계약을 하면서 증여를 하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한 세트란 말이죠.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를 오면은 그러면 여기서 효력 규정의 무효인 것과 유효인 것 이렇게 했죠? 이건 어떻게 이건 암기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달리 방법이 없어. 첫 번째 뭐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죠. 가장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무허가 음식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숙박계약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다음 주에서 103조 위반이 아닌 것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계약, 숙박시설, 숙박계약이죠.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음식점, 숙박업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우리가 이제 주택법이죠.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것도 단속 규정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면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1인 포괄적 1인 매매 약정, 1인 매매 제한 규정이죠. 포괄적 1인 매매 주식에서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중개사법에서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위반, 직접 거래요. 이런 것은 사법상 유효가 되는 단속 규정이고요. 여기 효력 규정이 있죠?
효력 규정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명의신탁. 우리 시험 몇 번 나왔죠? 명의신탁은 무효이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명의대여. 사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명의대여죠. 자격증을 대여하는 거.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지만 않으면은 중개업자들이요, 모두가 다 아마 엄청난 고소득을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 중에요, 지금 실제 이제 등록된 게 약 한 10만 정도가 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만 정도는요, 다른 사람의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경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자격증이 없어도 남의 자격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합격을 딱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 시험 어려웠으면 좋겠다. 시험 어려웠으면 좋겠다. 합격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래서, 올해 쉽게 나온대요? 그럼 어떡해.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겠죠? 그러고 자기가 그 말이고 자기가 깜짝 놀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거. 알겠죠? 근데 우리가 또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나는 부동산 하고 싶어. 자격증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 자기는 자격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합해가지고 또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대회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의 어떤 법의 체계가 있으니까 그러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누가 나 받아주진 않아. 그럼 돼요? 그러면 내가 오픈해야 돼. 근데 나 돈이 없어. 근데 저쪽은 돈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또 만나서 또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명의, 대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가지는 이제 비교해야 돼. 하나는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수수료 약정하고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이자 약정, 이렇게. 원래 이자 제한법상은 25%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25%인데 24%가 최고예요. 24%를 초과하면 그건 처벌받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초과 중개 수수료고 현저히 고율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개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우선 초과 부분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초과분만 반환을 청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변호사 아닌 자가 그건 안 돼요.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하고 병원을 같이 설립하는 것 안 돼요. 알겠죠? 의료법 위반이 돼서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윤락녀 있죠? 이 윤락녀가요,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불금을 주인한테 먼저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반환해서 무효가 되고요. 반환 청구를 못해, 이것은. 그래서 103조 위반이면서 동시에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효력적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더 보면요. 여기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되죠. 단속 규정이죠. 근데 유효죠. 그런데 여기는 중개업을 등록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혹시 중개사법 혹시 중개업 할 때 업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계속적 반복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업이 뭐죠? 계속적 반복적이죠. 영리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계속적 반복적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소개해 준 것은 된다, 안 된다? 괜찮지만. 알겠죠? 근데 여기는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재산, 그래서 공용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용재산을 처분하려면 일단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거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걸 지키지 않고 처분하면 그것은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니까요. 자, 32번 한번 보세요. 32번 봤어요? 자, 보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 표시나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강행법규 위반 동그라며 이것을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표현 대리나 비진의가 적용될 수가 없죠. 왜요? 법률행위가 이미 뭐가 됐어? 무효가 됐으니까. 2번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그 다음에 줄고요, 관계 있는 규정 거기 줄고 있는 동그라미 거기다 써
없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없는 규정은 임의 규정. 이렇게. 자, 3번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동그라미. 무효의 3대 원칙이에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한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 줄고 그것을 절대적 무효.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우리 강행법규를 위반 동그라미 위반 무효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맨 끝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5번은요. 법률행위는 효력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속 규정에 위반한 경우도 무효가 된다. OX, X. 알겠죠? 단속은 유효. 이렇게. 33. 효력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변호사가 아닌 자 딱 거기만. 변호사 아닌 자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죠. 가운데 2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를 뭐라고 한다?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해. 미등기 전매. 이렇게요. 그래서 2번은 뭐가 된다? 단속 규정. 이렇게. 자, 3번은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 맨 끝에서 반환 청구.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4번은요. 공익법원의 설립 운영관한 법률상 공익법원이 아니면 줄고요. 기본재산 처분,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 5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맨 끝에 허가. 이건 다 뭐다?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그럼 4번 있죠?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한 번은요. 공익법인 줄거 봐. 공익법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라 나왔냐? 학교법인. 이렇게. 학교. 그것은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정답 2번. 34번 옳은 것은 효력 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2번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OX.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안 돼.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없다. 3번 강행법규의 위반은 무효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위반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언제나가 틀렸어. 언제나. 자, 거기다 써 봐봐. 자, 우리가요. 그럼 103조 봐봐. 갑하고라고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을 하죠.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을은 갑한테 뭐죠? 자동차를 줬단 말이죠.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요. 을은 갑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해. 103조 위반은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를 못해. 양 당사자. 써 거기다가 103조 위반 시 103조 위반 시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 X.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양 당사자. 자, 두 번째 104조 봐봐. 104조. 104조 위반이죠.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준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폭리자 있죠? 폭리자는요, 피해자한테 준 것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103조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모두 다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런데요, 104조의 경우는 거기 104조의 경우 쓰고 피해자는 반환 청구, 피해자는 반환 청구, 점 찍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 X. 그래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누구만 된다? 피해자만 된다.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죠. 언제나
불법 원인급여 언제나 틀렸죠. 언제나가 틀렸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뭐를 했냐? 강행법규 위반했죠?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무효이죠. 그럼 무효이면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되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103조하고 연결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 103조하고 관계가 없으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 우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서 무조건 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명시상 약정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그것은 사익을 표방하기 때문에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도 틀렸다. 34번의 정답 1번이고요. 35번은 옳은 것은요. 1번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자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한 자 사이의 줄과 선불금. 선불금은 단속이다, 효력이다. 효력이다. 2번 중개업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줄고요. 초과 중개수수료 지급, 초과 동그라미, 그것은 무효가 돼요. 초과 반환 청구,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초과하는 것은. 3번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약혼 애무를 교환하는 약정은 유효가 돼. 유효. 무효 틀렸어요. 자, 거기다 써. 뭐가 무효이냐? 첫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첫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무효가 돼. 그건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죠. 봐봐 여기. 둘이 약혼을 했어. 반지를 줬는데요. 혼인을 안 하겠대. 그럼 돌려받아야 되죠. 약혼은 예약이죠. 혼인은 본계약이죠. 예약은 뭐 때문에 예약하죠?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계약을 하기 싫으면 반지를 반환해야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중개회사와 고객 사이에 그 다음에 줄고 포괄적 1인 매매 약정. 포괄적 1인 매매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고객이요 증권회사한테 자기의 그 주식이 있죠. 주식주에서 얼마의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몇 주 정도로 사고팔고 해달라고 이렇게 맡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너가 다 알아서 해. 너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너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너가 다 알아서 팔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요. 자기는 모르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증권회사 직원한테 그걸 모든 걸 맡겼잖아요.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은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다 틀렸죠?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이런 무허가 호텔이죠. 무허가 호텔의 숙박이죠.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유효가 되죠. 그래서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35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이렇게. 자 36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학교법인, 아까 뭐라고 나왔죠? 아까는 공익법인 똑같아. 관할관청의 허가, 그것은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 줄고 명의신탁 약정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마찬가지로 3번 아들과 갑이 아들하고 계약해서 아들하고 명의신탁 필요 없어. 아들 아니고 하립의 계획도 필요 없어. 명의신탁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유효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갑의 에이터주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그 다음에 줄고 대물변제 계약이죠. 또는 대물변제 계약 밑에 또 뭐라 쓰냐? 토지 양도 계약.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토지 소유권은요. 대물변제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도박자금 자체가 103조 위반이죠. 불법 원인 급여죠.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이다. 세무사가 형평의 원칙에 반해서 줄고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이죠. 항상 부당하게 일만 있어야 되죠. 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죠. 이것은 무효이다. 또 부당하게란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어디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가 위약벌약정이 위약벌약정이 부당하게 과도할 경우 그것은 무효.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37번 옳은 것은요,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 동그라미 중개수수료약정.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는 뭐만 무효이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 뭐만 반환 청구한다? 초과 부분만 반환을 청구해. 전체가 무효다. 틀렸어. 2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 동그라미 의사 동그라미 배제 동그라미 그것을 임의법규라고 얘기해. 알겠죠?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3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줄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미등기점매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4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무허가 음식점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유예했다. 전매 금지 규정 위반이죠? 그래서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자, 38번 목적의 적법성이죠?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당사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해서 현저히 고율 줄고 현저히 고율. 그건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옆줄 긋고 초과분의 반환 청구.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2번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에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유하는 규정. 토지가 허가죠? 뭐다? 효력 규정. 이렇게. 3번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에 의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에 의가 무효인가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당의 법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뭐 그렇다고 그래요. 예, 좋은 말이잖아요. 4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 무허가 건물 또 나왔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4번 틀렸죠. 5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 토지에 대하여 타인인 을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체결한 계약이죠. 이것을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 줄고 탈법행위를 뭐라 한다?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 이렇게.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 이렇게. 그래서 탈법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인데 간접적으로 위반해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국가재산은 눈먼 돈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요 국가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요 자기가 직접 취득하면 무효라고 딱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누나, 동생, 부모의 이름으로 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가 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직접 자기 명의는 아니죠. 그것을 직접 위반이 아니고 간접적 위반이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에 관한 문제들을 쭉 봤으니까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남아있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사회적 타당성을 한번 보셔요. 자, 이제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을 보면 103조 위반이잖아요. 이 103조 위반의 경우에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게 뭐 법의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판례가 그냥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103조 위반이고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왼쪽 누로는 위반을 보고 오른쪽 누로는 위반이 아닌 거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죠. 자, 사회적 타당성이죠. 103조죠. 103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 여기서 위반하면 뭐가 된다? 모욕. 여러분, 의외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란 말이 여기저기에 사용하고 있어. 알겠죠? 좀 이따 이제 볼만 알겠지만, 그냥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이 선량한 풍속 중에서 윤리도덕이죠? 여기에요, 갑이, 여기 을하고요, 첩계약을 해요, 첩계약. 첩계약을 하고요. 첩계약은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윤리도덕에 위반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우리가 항상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은 언제나 746조 뭐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돼. 급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불법을 얘기하라, 불법. 불법은 뭐가 불법이다? 103조 위반이 불법이죠. 급여는 뭐다? 그 원인은 뭐다? 원인.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이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을한테요, 아파트를 주면서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근저당을 잡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등기해준 것을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해주면은 더 이상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딱 해주면 반환 청구를 못 해요. 반환 청구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을이 집도 가지고 있고 등기도 가지고 있죠. 근데 갑은 등기를 찾아갈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을이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첩 계약을 체결하면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는 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갑은요, 더 이상 누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갑은요,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내가 그냥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불법 조건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동기의 불법. 우리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있죠.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여기는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때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을 얘기해. 여러분요, 우리가 뭐죠? 어디 가가지고 칼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래서 배추 잡기 위해서 칼 살 수 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배추를 잡는다 이 말이죠. 남편 잡기 위해서 칼 샀어? 그걸 뭐라 한다?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동기의 불법. 칼을 사게 된 이유가 남편을 잡기 위해서다. 동기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배추를 잡기 위해서다. 그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동기의 불법인데요. 그런데 칼 판 사람이요, 이 여자가 가서 남편을 잡는지 배추를 잡는지 알아 몰라. 모르고 팔았는데요, 보니까 그 칼 들고 가서 남편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와가지고 너 왜 이 칼 팔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알고 팔면 어떻게 되죠? 같이 불법이 되죠? 모르고 팔면요, 불법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동기는 그 사람이 칼을 사갈 때 나는 뭐 때문에 칼을 사간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만약에 나한테 드러냈다, 표시했다가 표시해서 내가 사람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칼 팔아, 안 팔아?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동기는 표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 불법 조건이죠. 여기서 불법 조건이죠. 불법은 뭐예요? 이것도 103조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불법 조건은 무효가 돼. 알겠죠? 동기의 불법도 뭐가 돼? 무효가 돼. 대신 동기가 뭐가 돼야 돼? 알려지거나 표시가 돼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법이란 말이 103조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3조가 또 연결된 거 어디가 있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강행 규정. 관계가 없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그래서 이 103조가 또 거기에 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첩계약에서는 우리가 뭐냐? 첩계약은 이걸 이제 하나 봤죠? 봤으면 첩에 관한 모든 것은 무효가 돼. 예를 들어서요, 이거 봐봐. 남편이 과거에 첩을 뒀어. 과거에 첩을 두는 것을 아내가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하고 하더니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그냥 얘들 보니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냥 살기로 하고 용서해줬어. 용서. 그럼 과거의 첩을 용서해줬죠? 그것은 괜찮아요. 그 과거의 첩 관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서 그래. 그런데요,
오늘부터요. 아내가 남편이 와가지고 집만 오면 나 첩둘래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귀찮아서 그래 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두겠다는 거지. 앞으로 두는 것을 승낙을 했잖아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안 돼. 우리가 과거에 첩을 두는 것 용서하는 것은 돼요. 앞으로 첩을 두는 것, 장래에 첩을 두는 것을 아내가요 미리 승낙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러면 첩하고 남편은 둘 다 아내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본처가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으면 호적에 입직시켜준다고 합의를 해서 본처가 죽으면 호적에 입직시켜줄게. 또는요 이혼하면은 그럼 너가 그러면 호적에 입직시켜줄게. 이혼하면 그건 돼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알겠죠? 첩은 무조건 안 된다. 첩계약하는 건 안 돼. 첩은 딱 하나만 된다. 뭐만 된다? 첩계약을 그만둬. 해소하고 양육비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거, 그거 하나만 유의고 첩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첩이 죽으면요, 본처가 죽으면은 입직시켜준다고 했는데요, 딱 집에 왔더니 본처가요, 뭐하고 있어? 헬 싸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죽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첩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다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은 첩한테 등기를 준 경우는 말소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근저당권만 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는 공공의 이익이죠. 공공의 이익하고 반대가 뭐다? 개인의 이익, 사익이죠. 이 사익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두 가지밖에 시험이 안 나와.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가 뭐다?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막 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알겠죠? 여기 또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막 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막 해서 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목적? 투기의 목적, 투기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만 하면 되죠. 거의, 왜냐면 103조에 관한 지문이 여기서 4가지가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뭐다? 강제 집행을 면하는 목적. 두 번째가 뭐다? 양도소득세 회피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가장 근저당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 또는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한다.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신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런 것들을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도박이라는 거, 도박이요. 도박 자금 대여행위, 대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런데요, 변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은 무효가 돼.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이 약정이 뭐냐? 약정이 아까 있었는데 대물 변제 약정. 대물 변제,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죠. 토지 양도 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절대로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도박 자금을 변제하게 하면서 이 자기 집에다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가 있고 근저당권 등기를 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가 안 되고 근저당권만 한 경우는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면은 말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도박 채권자에게 있죠? 대리권을 수여,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해서 수여, 이것은 유효이고, 이 대리권 수여에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도박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판례가 유효인데 제3자는 선의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도박자금. 됐죠? 자, 이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저 잘 나온 게 강박이란 말이에요. 강박은 원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진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취소는 뭐죠? 취소는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해악 고지하고 뭐가 있었다? 공포심이 있다. 공포심 이렇게. 이걸 취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효는요,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됐다.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하다. 극심 이렇게.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해요. 무효. 알겠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것을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항상 이러면요, 특히 여기서 무조건 강박은 무효다 그러니까 하면 큰일 나.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요, 일정 기간이란 말이에요. 일정 기간 또는요, 여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뭐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 말이죠.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효가 돼요. 일정 기간인데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다? 작년에요. 상당 기간 이렇게 하니까 일정 기간이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아, 일정 기간이나 상당 기간이나 똑같은 말 아니야. 알겠죠? 일정 기간,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게 뭐다? 부부 관계가 뭐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럼 이거 뭐예요? 평생이에요? 일정이에요? 일정이죠. 그래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징표로서 자신이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 이름으로 했는데 아내가 그거 나중에 자기 멋대로 팔고 도망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걸었어.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됐단 말이죠. 유효이다 이렇게. 왜요? 부부관계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파탄이 되면은 그때는 너 알아서 처분하라 이 말이죠. 너가 알아서. 그런데 유지되는 동안이니까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단 말이죠. 이거다고요, 여기서 돈, 반대급부, 그 다음에 뭐 대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요 103조의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앞에 무슨 말이 있는데 첫 번째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그 다음에 진정서를 취하를 조건으로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그 다음에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자체가요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자기 지자체에다가 기부금을 받도록 하는 거 이런 경우 알겠죠? 지금 여기 딱 보면 아무튼 무슨 말이 있고 알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 기부금 여기 뭐가 있다? 대가, 돈, 반대급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103조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공무원 청탁,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으로 허위로 진술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요 5가지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 뭐다? 첩이 있고 위약벌약정 위약벌예요. 증언의 대가 또 이거 노태우 비자금 그 다음에 주지직 이렇게 5가지는 애매한 것이에요. 먼저 볼까요? 먼저 첩계약은 무효가 돼요. 위약벌은 유효가 돼요. 우리는 위약벌 약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노태우 피자금은 103 위반이에요. 주지직을 뭐죠? 원효대사가 창건한 안정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3억 주고 주지직을 샀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지직을 샀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첩인데요. 첩관계를 해소. 그만두면서 생활비를 주는 거. 생활비. 그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이거 되나요? 너 내 첩이 되라 하면서 아파트를 줬어. 그걸 뭐라 그래?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너 내 첩이 돼. 그러면서 아파트를 줬어.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그런데 첩 그만둬. 그러면서 아파트를 사줬어. 그건 뭐다?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불법인 급여가 아니라고. 왜? 첩 그만둬. 해소하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생활비 주는 거잖아요. 생활비. 이해됐죠? 그래서 위약벌은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채권법에서 위약금 특약 기억나 안 나?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은 뭐예요? 원래는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이죠. 그래 괜찮아. 그런데요 여기요 과도하게 중하다. 과도하게 중하다. 이렇게 중하다. 그래서 중하다 무겁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용인되는 정도는 괜찮아. 용인되는 정도로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노트 비자금 안 돼. 그런데 노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뭐 했다? 임치했어. 그것은 돼.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그건 안 돼. 3억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해서 주지 임명행위 주지 임명행위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 뭐가 있냐면 봐봐.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게 있고 여기는요 변호사가 이게 있고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 이 성공보수금이 민사냐 형사냐 민사 형사냐 민사는 된다 괜찮고 형사는 안 되고 변호사는 이건 다 안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이죠. 소송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나누기로 한 경우 된다 안 된다.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러면 안 돼. 여기는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민사사건에 관한 경우는 되는데 형사 민사사건도 너무나 과다하면 안 돼. 알겠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과도하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알죠? 그런 거 빼고 일단 우리가 뭔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103조 위반은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뭔가를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103조 위반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문제 우리가 이건 103조는 전부가 다 판례예요. 그래서 판례 분석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9번.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표시 줄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려진 줄거, 동기 동그라미, 동기가 반사회 질서 줄거, 이런 반사회 질서를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그래서 동기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뭐가 불법이다? 동기가 불법.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그런데 여러분 봐봐. 동기가 표시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2번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줄고, 그럼 무효인지 여부는 103조 위반이냐 104조 위반이면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효력 발생 시가 틀렸어.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법률 행위 시를 얘기하죠. 3번 첩 관계의 종류. 아까 있었는데 두 가지 애매하죠. 이게 해제 조건 둘 다.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유효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첩 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자, 4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줄고 그것은 뭐다? 평생 동안 이 말이죠. 103조에 위반되죠. 5번요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그 다음에 줄고 적극 가담 그러면 뭐다? 제2의 매매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그 다음에 40번은요. 틀린 것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줄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보험 사기죠. 103조에 위반된다. 해당한다. 이렇게. 2번 형사사건 줄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죠. 성공보수약정은 103조에 위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번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이죠.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줄고 통상적으로 용인 그것은 유효. 그런데 그 정도로만 거 수준을 넘어서는 데까 넘어서는 걸 초과라고 그래. 초과하면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봐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증언의 대가는 무조건 무효라든가
증언의 대가를 받으면 무조건 유효라든가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용인되느냐 용인되지 않느냐 구별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 줄고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지금요 우리는 도박 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 아직 등기는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말소를 청구를 못해요. 근데 아직 등기가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반사회 질서의 법령이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기요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줄거 골프사업 계획 승인 기부금 돈이죠?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4번이다. 알겠죠? 자 41번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공제받들인 다음에 이를 줄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공무원의 직무 줄것이고 청탁 줄것이고 보수를 지급 줄것이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3번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정의한다. 필요 불가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임야가 없으면 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까지 다 뭐죠? 그 원불교 사건인데요. 거기 고등학교 재단에다가 다 정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찰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것은 남겨두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찰이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정의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자 율락행위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선불금에 반한 약정. 선불금 율락녀의 선불금 약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5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거기만 통상 용인되는 수준 된다 된다 돼.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이다 틀렸어. 용인되는 정도를 뭘 해야 돼? 초과해야 무효가 돼. 초과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5번. 42번은요 1번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 거기 줄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낮은 금액 뭐죠? 다운계약서죠. 자 2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허 목적. 그 다음에 3번은 다수의 세입자 입주권을 그 다음에 줄고 투기의 목적. 그래서 1, 2, 3 이것은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특히 1번 2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양도세를 면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가장 근저당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4번은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다음에 줄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럼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것은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103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뇌물을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 뇌물이 뭐죠? 노태우 비자금 이렇게. 노태우 비자금 했어요. 소극적으로 은닉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쌍용그룹의 김성원한테 노태우가 맡겼단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5번이죠. 옳은 것은 5번이죠. 자 43번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거기를 가로묶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거기를 가로묶고 그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뭐라 한다? 불법. 그러니까 조건이 불법이죠. 이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해. 이런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이렇게. 전부가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죠.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이죠.
여러분 절대적 무효니까요.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그래서는요, 거기 보면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이렇게. 여러분 옆줄 긋서 상대적 무효 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 가로 닫고.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 써 비진이 표시. 점 찍고 통정 허위 표시. 비진이 표시. 점 찍고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 했어요. 그것을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는 절대적 무효고. 자, 3번은요. 민사사건 박스에 바로 옆에 성공 보수 약정 줄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무효로 한다. 틀렸죠. 유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이죠. 비자금은 무효죠.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맡기는 것 알겠죠? 그것은 뭐다?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범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정답 지금 몇 번이죠?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2번. 그래서 법령이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이죠. 그 법령이 유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서 이퀄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이 돼요. 1번과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43번은 1번과 2번 이렇게. 자, 44번은 봐봐요. 옳지 않은 것은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줄고 우리가 이러면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절감 줄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서 낮은 금액이나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를 해주기로 해.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반된다. 1번 틀렸어. 그럼 봐봐요. 그럼 양도세 봐봐. 양도세는 몇 년 있으면 양도세가 안 되죠? 2년. 그 내가요 1년하고 8개월 만에요 내가 이걸 지금 팔라고 그래. 그러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서 뭐라 한다? 몇 개월만 기다려달라. 4개월 뒤에 등기하라며. 4개월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해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1년 뒤에 등기를 가져가니까 서류상으로는 2년을 채우고 판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죠. 그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2번 법령이 성립까지는 강박 동그라미 강박. 이런 강박 봐봐. 강박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무효냐 취소냐인데 무효라는 말이 나오려면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는가를 빨리 찾아야 돼.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취소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보면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줄고 이 불법적 방법의 사용 그것은 취소라고 그래. 취소.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무효는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얘기해. 자, 3번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줄고 일정 기간 평생 동안이 아니죠. 일정 기간. 이것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4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동그라미 추인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 안 돼. 그래서 이런 추인 동그라미하고 X하고 추인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추인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 103조 위반 또 104조 위반 또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5번 보나요? 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봐봐. 첩관계? 그럼 103조 위반이죠?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줄고 증여받은 첩 이퀄 소유자죠. 왜요? 증여는 봐봐. 이런 봐봐.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세 가지. 매매,
여러분 암기하고 몇 번 얘기했어?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등기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고. 소비 대차를 하고 등기했어. 소유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매매, 증여, 교환이라고. 지금 여기를 증여받았다고 돼 있죠? 그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증여받은 첩이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첩이면 어때요? 첩계약은 무효이지만 불법어진 급여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첩이 소유자, 첩이 소유자. 그러니까 첩이 소유자니까 첩으로부터 전득한 자. 전득한 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니까? 첩이 소유자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43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 넘버 1, 45. 틀린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이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란 말의 뜻은 뭐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표시 또는 알려진 동기, 동그라미 동기, 반사회 질서, 반사회 질서를 뭐라 한다? 불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3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 언제를 기준한다? 법률 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계약 체결시를 기준한다. 맞죠? 4번 첩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가 사전에 동의했어. 그래 첩둬라.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다.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줄고 적극 가담. 대리인이 줄구시고 적극 가담. 항상 우리 대리 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이다. 대리인 기준이다. 대리인 기준. 대리인.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본인은 적극 가담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 본인이 몰랐더라도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대리인.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46 옳은 것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 줄고 허위 진술하는 대가 아까 말했죠? 허위 진술의 대가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죠.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2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우리가 이것은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랬죠? 없다? 여지가 없다요? 있다요? 있다 그래야지. 있다. 103조에 위반될 수 있죠. 왜요? 있다가 뭐죠? 있다가 용인되는 정도를 많은 거 초과 용인 그러면 위반이 아니죠? 초과 그러면 위반될 수가 있죠. 아시겠죠? 다음에 3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도박 채무 줄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 거기까지.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했죠. 이것은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효죠? 유효? 무효이다? 틀렸어. 옆줄거 써. 옆줄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자, 그럼 4번은요.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줄고 완전히 박탈. 완전히 박탈.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 취소라고 그래? 무효. 박탈 또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극심, 박탈, 극심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 불법 밀수죠. 불법 밀수자금이죠. 밀수자금임을 알면서 대출, 돈 빌려준 거죠. 그래서 103조에 뭐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7번.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후에요. 우리가 103조의 위반, 줄거 봐. 두 번째 줄 끝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줄거. 두 번째 줄 끝에.
반사회 질서의 법령이란 뭐라 한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매매계약 체결 후잖아. 체결 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계약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계약을 그러면 계약 체결 후에 알았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동기가 불법 출거. 그 동기가 불법이면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돼야 돼.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돼.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칼을 사러 왔는데 뭐 때문에 사러 왔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죠. 3번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해소 동그라미 양육비 생활비 이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공서양속 줄거 공서양속이라면 뭐라고 그래? 공서양속을 뭐라고 그래?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공서양속이래. 뭘 봐봐. 선량한 풍속이죠. 풍속을 먼저 선량할 때 양, 풍속할 때 속, 양속. 공서가 뭐죠? 공적 질서죠.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말한다? 공공의 질서죠. 공서라고 그래. 알죠? 그래서 공서양속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를 얘기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줄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보험사기죠. 103조에 위반된다. 5번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 채무에 대해서 양도 담보의 명명으로 줄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요 마가는 말했어. 도박 채무하면서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등기가 된 경우는. 그래서 담보, 양도담보의 명명으로 등기가 이미 되어 있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49번 옳지 않은 것. 47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 49번은 1번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반사회 질서 줄거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조건이 무효 그러면 안 돼. 조건이 무효 그러면 안 된다고. 뭐가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였어. 옆에다 써. 조건만 무효 X.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고 매수했다. 그러면 이중매매죠. 그래서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죠. 무효가 된다 틀렸죠. 써 옆줄 긋고 적극 가담해야 무효.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돼. 그래서 이중매매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죠. 도박자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변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대물 변제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4번 여기 위약벌 약정 박스 해봐. 위약벌은 유효이죠. 근데 앞에가 중요해. 과도하게 중하다. 과도하게 중하다. 그 말이 나오면 맨 끝에 위반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야 무효죠.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이죠. 우리가 절대적 무효는 뭐가 되죠?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또 써요. 무효행위 추인 X. 추인이 안 돼.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 X.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이중매매하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